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뭐, 이런 작전을 가야 되겠지.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게 아니라, 이 네, 우리 방송은 고품격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평론은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안 가리고 다 내지르는 방송입니다. 뒤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인간들이 다 지구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하는 부탁도 안 들어준다면 뒤집니다. 자, 욕짓는 늙은이 남대중에 뒤질래고 1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아주 통 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대 정권 중에서 나처럼 통 크게 일본과 협력하는 정부를 봤어? 내가 이렇게 통 크게 정치하니까 미국 바이든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프레젠트 룬이라고도 하지 않아? G7 정상회담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다 나를 칭찬하지 않아? 노래 잘한다고 칭찬 엄청 했잖아. 통 큰 정치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만 나의 이렇게 통 큰 정치 진정성 몰라주니 폭풍해서 미치겠다고 하면 억울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통 크게 1년 만에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데 통 큰 우리 국민도 통 크게 윤석열을 끌어내서 통 크게 감옥에 보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질레고의 썰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쉬었습니다. 어쩌다가 격주 방송이 되었는데요. 근데 한 사람도 죄송합니다. 뭐 궁금해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합니다. 네. 오늘 또 군산 촛불행동 이재희 부대표와 김상영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재희 부대표께서 1시간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카톡을 보내왔는데 혹시 입덧하나? 하여튼 쾌유를 빕니다. 하여튼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쾌유를 빕니다. 네. 갈수록 태산이요 점입 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거기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그만두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우리 김상영 전 부대변이라도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격주에 뵙습니다. 김상영입니다. 한 주 쉬었는데 뭐 준비가 더 돼야 되는데 준비도 못 잡아가지고 긴장이 엄청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3명이 60분 채우니까 2사람이 40분 만에 끝나는 걸로 좋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주제는 종말로 치닫는 멧돼지 정권입니다.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했죠. 6년 만에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집회 해산 훈련이 아니죠. 뭐 이건 탄압을 하기 위한 진압이에요. 진압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김상영 전 부대변인은? 그러니까 우선 지금 불법 집회에 대한 진압 뭐 훈련을 지금 새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우선 그 집회라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편법이고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게 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면 불법으로 치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뭐 6년 만에 그 집회 해산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6년 전에 그 백남기 농민이 그 물대포, 그 경찰에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일이 있은 후에 지금 훈련 자체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만 그렇고 그 간헐적으로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경찰이 그거를 그 훈련 자체를 그 불법 집회로 분류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사람들은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그런데 불법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하는 집회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그렇죠.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불법 집회라고 할 하등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경찰에서 신고하고 그 집회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 그럼 뭐 합법적인 집회는 봐주는 거냐? 근데 지금 합법이 아닌 집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집회가 다 불법 집회가 없어요. 다 합법 집회입니다. 말도 헷갈리네. 그 하물며 태극기 부대도 합법 집회로 돼 있는 거잖아요. 신고를. 아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맞아요. 그건 집회도 아니잖아. 그건 집회도 아닌 것도 그것도 합법 집회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불법 집회라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백남기 농민 그때도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대포 사용 때 반드시 곡사로 네네. 쏘야 되는데 직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며칠 전에 그 훈련을 했는데 캡사이신 뿌리는 훈련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네. 최루탄. 그 경찰들이 훈련했다는 거죠. 네, 경찰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이제 그 모의 시위대겠어 있잖아. 모의 시위대. 네, 이제 경찰들이 그냥 가정에서. 야, 너는 지금 이제 시위대야. 공격해. 근데 그럼 두드려 패갖고 무슨 코피가 터지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네끼리 훈련하는데도. 훈련하는데도. 네. 그러니 그 경찰들을 집 현장에 풀어놓고 야 조자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전에 그 백골단 백골단 같이 그런 무자비한 이렇게 집회 탄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걱정스러운 것은 폭력을 유도한다고요. 맞습니다. 폭력을 유도해가지고 폭력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살짝 꼬시는 거지. 이제 그렇죠. 예, 강압적으로 진압했다. 근데 지금도 그 우리가 서울 집회에 가 보면 그 태극기 부대 몇몇이 이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몇몇밖에 안 모이는데 걔들이 도발을 해요. 완전히 야구르게 박박 도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들한테는 대꾸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순간적으로 도발하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서 이제 폭력 시위를 유발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강제 진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 일단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범죄자로 그러면 규정을 하고 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목적이 확실한 거죠. 근데 이 캡사이신을 물대포에 섞어서 쏘면 그 고통이 최루탄보다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캡사이신은 음식 아니에요? 그 캡사이신 음식을 고추에서 뽑아내는. 그러니까 왜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쳐 나쁜 새끼들이. 근데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에 물대포를 전량 다 폐기해버렸대요.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어디서 뭐 사오든지 지금부터 만들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사다가 지금 쓸 그런 모양인데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노동자 집회를 막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또 인명사고가 생기면 이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럼 걷잡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길 것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그런 것을 아마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하면 생각보다 훨씬 윤석열 독재 정권은 종말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야, 근데 본인이 맨날 법과 원칙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지금 이거 전혀 법과 원칙에 어긋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법과 원칙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불법 집회로 규정해버리면 법을 그러니까. 어기는 거니까. 아니,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아니, 불법 집회로 어떤 규정을 하냔 기준이 말이야. 뭐냐면
그 윤석열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야, 너 불법이야? 그러면 그게 불법으로 맞아. 인정하고 다 가서 조잡아야 되는 조져버리고, 거예요. 맞아. 조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런 뭐 법적 근거니 이런 게 필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자인 거지. 절대자네. 절대자. 지자스, 지자스. 그래서 어. 남들이 이거 죄인이에요.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너 무죄야. 그럼 무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절대 반지네. 절대 반지. 타노스급이죠. 야, 타노스. 그리고 자유도 지가 자유라고 하면 자유인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타노스도 손가락 잘못 누리다 지금 그런 팔 거예요. 잘렸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말을 할 때마다 인권 찾고 자유 찾잖아. 민주 찾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쪽에 조금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동이라든가, 또는 뭐 동남아 여러 국가들은 그것 때문에 한국을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한국과 거리를 더 두고 중국을 중심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모여드는 일에 더 가속도가 좀 붙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도 그렇고 사우디 같은 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 단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인권, 자유, 민주. 예. 근데 이 새끼는 계속 그걸 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으로 민주국가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렇죠.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예전에 이 노동자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천공이 무슨 그 짤막한 비디오에 보면 정법 뭐 하면서 노동자를 막 사회 악으로 규정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노동자를 퇴치해야 돼. 지구상에 없애야 된다. 그 약간 그 천공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천공이.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아무리 천공에 저게 제정신인가. 아니, 노동자가 없이 이 경제 활동이 이게 지금 생성이 돼? 이게 활동이 돼? 이게 노동자가 없으면? 그 얘기 핵심이 뭐였냐면, 노동자를 잘해주면 안 된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기어오르고, 옛날에 계속 머슴한테 잘해주면 계속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네요. 계속 요구사항을 늘려가고 키워가기 때문에 그건 악이다. 근데 그 단어가 되게 웃기는 게 퇴치한다는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수준인 거야. 세스코네. 노동자가. 그러면 노동자 없으면 뭐 어떻게 뭘 할 건데? 아, 천공은 노동학 일 안 해봤나?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양반이고. 초등학교도 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양반이 뭐, 노동 안 해봤나? 양반은 무슨, 그 개념 자체가 걔 쌍놈의 새끼지. 저기. 어쩔 수 없어.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 예. 미성년자가 있지만 할 말은 하고 그 정신을 사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아, 정말 난 이해가 안 돼. 그 개념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노동자를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안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실 노동자 없이 어떻게 돌아, 그런 건물은 누가 지을 것이며, 그러니까요. 아스팔트는 누가 깔 것이냐고. 그러니까 어저께 그 다스베이다의 전우영 역사학자가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걸 들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서 그들을 보지 말고 그냥 일반인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런 사고와 그런 가치관을 그런 일반인이 어딨어요. 그 일반들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을 가진 일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야. 기득권층에 숨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전면에 세워놓고 행동 대장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내놓고 행동 대장으로 써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주면서 대통령으로 지금 데리고 있어야 되냐고요.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이. 데리고 못 있지. 나 정말. 퇴치해야지, 퇴치. 야, 진짜. 응?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거를 대놓고 씹으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용산에서 퇴치해야 할 집단.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퇴치하려면 한두 마리 잡아도 안 되잖아. 발로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서식지를 없애버려야 되잖아. 서식지? 그러니까 용산의 그 서식지를 아예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어쨌건 이 경찰들이 이걸 훈련을, 노동자를 이렇게
집회하는 거를 막기 위한 훈련을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아까 우리 김상영 우리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백골단 이게 옛날에 이승만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이승만 때 있다가 전두환 때 엄청 활약하고 그런 걸 지금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랑 똑같이 들려요, 지금 하는 행위가. 이제 이승만 때는 이제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그걸 해왔고, 근데 깡패들이잖아요, 깡패들. 깡패들. 근데 사법경찰이지, 쉽게 얘기하면 용역 거죠. 용역 맞아요, 깡패. 용역이요. 뭐, 이제 사법경찰. 어쩌면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전경과 의견이 이제 없잖아. 네네. 없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말로 용역 깡패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 정경 출신 아는 분 하나 있는데. 그렇지. 진짜 시위진하고 했던 저 친한 분 한 분 있는데. 지금 뭐 회장으로 계신 분. 네네네. 댓글 달아주세요. 본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어떤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면 일반 촛불 집회나 그다 등등의 집회도 사람들이 위축되어져서 숫자가 뛰어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겁먹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시위 문화래요. 걔들은 그게 없잖아. 걔네도 뭐 하긴 하잖아요. 아니, 걔들 해봤자 어. 극우 집회만 가끔 그것도 뭐 몇몇이 모여서 하는 거고, 정말로 일본인들이 부러워한대요. 대한민국의 시위의 그 시위 문화를 가들하게 못하는 것이지. 뭐 어쨌든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잘 안전하게 집회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일이 생기긴 할 것 같네요. 불안해요. 예. 아니, 불안한 건 저 정도 수위를 한다는 거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폭력 집회를 유발할 거예요. 유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막 저 쇠파이프로 우리한테 휘두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디고 있냐고. 그리고 경찰들한테는 면책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겠지. 책임을 매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먼저 시비 걸고. 그러니까 대놓고 조지라는 얘기야. 그렇지. 조지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겁을 줘서 집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리 겁을 먹어서 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그 짧은 생각이야. 짧은 생각이고. 하여튼 노동자가 분신한 일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계속 그 분신 사망에 대한 음모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신을 방조했다 하든지, 네네. 또 이제는 뭐 유서도 대필했다. 근데 걔들은 진짜 법을 건드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검찰보다 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보면 검찰에서 소스를 조선일보에 줘. 그렇죠. 그럼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해.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국진당에서 가져가. 그렇지. 국진당에서 가져가고 논평을 해. 그렇죠. 그러면 일반 기레기들이 가지고 나와서 기사를 막 써.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 막 써진 기사를 갖다가 이제 조사하고 그렇죠. 수사하고 네네. 그런 순서를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그러면 국진당은 봐라, 이거 봐라. 그럼. 또 마무리는. 그럼 그럼 사이클이 도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민주당 수박들이 그봐. 이러면 그래도 우리가 역풍 맞지. 근데 이제 중간에 수박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역풍 맞지. 우리 그러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되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걸 사과해야지. 이 지랄을 하고 하나 있다는 게 정말. 아니 사실 이번에 그 분신 그거는 CCTV를 과연 조선일보 어떻게 확보했냐가 나는 그걸 왜 안 파냐고. 그 CCTV는 거기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자가 그걸 파악할 수가 이걸 습득할 수가 없는 되잖아.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걔네들이 그걸 기사로 냈냔 말이야. 그 화면을. 그러니까 검찰이 지뢰 조선일보에 준 거고 그걸 보도한 거고. 와, 진짜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같은 그런 순서로. 그러면 자 보세요.
분신 방조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어. MBC에서 보도를 했고. 아, 확실하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유서 대필도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밝혀졌어. 필적 감정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그러면 정정 보도나 사과 보도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전혀 없지. 안 내잖아. 안 내지. 그래. 진짜 검사들이 그렇게 자기를 끝까지 봐줄 거라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한번 그 가짜뉴스 방지한 법 한번 발의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 그게 언론 개혁을 못 하니까 그게 그냥 그러니까 언론개혁 법 자체가 지금 다 나가리 된 거예요.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리 됐다고 보고 그때 모든 언론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반대가지고 못하고 말았죠. 하여튼 그러나 그렇게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하던 짓을 따라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보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모이는 그 태극기 부대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광훈 집회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였었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모입니다. 100명도 안 모이고 안 모이니까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게릴라 작전을 하는 거야. 한 1km 저쪽에 한 5명이 모여서 떠들고 또 한 1km 이만큼만 서너 명이 모여서 떠들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막 큰 앰프 가지고 우리 귀에다 대고 막 소리 질러 욕하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광훈의 파워였나 봐요. 정광훈이 지금 국진당에서 버림받으니까 그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국진당이나 지금 용산에서도 버리는 작전 좀 거리더라 이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삐진 거지. 그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서운하지. 선거 때는 3번이나 직접 전화하더니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하고 다른 많은 목사를 부르는데 지만 쏙 빼놓고 쟤는 안 부르고 뭐 김건희도 전화 한 통도 없고 갑자기 정광훈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섭섭할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안쓰럽네. 그래가지고 정광훈을 날리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고춘몰 사건이잖아. 알아? 고춘몰 사건. 몰라요. 고춘몰 사건 알아? 몰라요. 처음 들어봐. 뭐예요 그게? 그 정광훈이가 지네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얘기인데 네. 이게 그 도탐사에 그 보면 골 때리는 게 정광훈이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네. 그 교회 여신도가 있어. 네. 근데 그 여신도가 그 부동산을 사무실을 해 중개를 가지고 둘이서 짬짬해갖고 정광훈이하고 엄청 부동산 투여 돈을 서로 나눠 먹고 막 그런 관계야. 정광훈하고 둘이 여신도라. 그런데 지가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B라는 여신도가 정광훈을 좋아하고 삼각관계가 됐구나.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야. 오호. 그러니까 러브라인. 그 A가 어느 날 냉장고에서 휴지뭉텅이를 꺼내가지고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우리 목사님 고춘물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걸 패주고. 미치겠다. 근데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긴데, 그래서 그것을 무슨 뭐 전우를 시켜서 뭐 회수해 오고 막 어쩌고 이런, 아니 그런 게, 그런 사건들을 지금 용산이나. 그게 최근 사건이에요? 하여튼 좀 묵은 사건이고. 좀 된 거야. 더탐사에서는 계속 그 취재해서 다 파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지현 기자가 다 취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에 뭐 정광훈의 이제 뭐 아니다 테마 운동할 때 뭐 가르침 베트남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과연 누가 끄집어냈냐 그쪽 사건을 국진당이냐 용산이냐 그걸 끄집어낸 이유는 그건 뭐냐 손절하려고 정광훈을 손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위기에 몰려서 심지어 도탐사 권지현 기자하고 2시간 동안 생방송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서운하다 이제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산에 자기 감정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지네 유튜브가 아닌 지네 편이 아닌 더 탐사하고 그걸 해서 한 거야. 근데 그래 보면 아주 골 때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또 뭐 전우사 때인지 목사 때인지 초창기 때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애기업은 저 부인을 두드려 팼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어.
근데 정강훈이요? 그를 안 매장한 것까지 뭐 다 이제 그러고 얘기했냐. 아, 조탐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또 지 입으로 다 그걸 한 거예요. 아, 진짜. 지 입으로 다 그걸 발표한 거야.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권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간에 전광훈이는 뭐 날아갈 것이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광훈이 가장 억울한 것은 자기가 최고 앞장을 섰는데 지금 용산에서는 김장환 그다음에 명성이 김삼환 그다음에 여의도 신분계 이영훈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전광훈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국사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야. 국사 노릇을. 그러니까 옛날에 한경직 목사나 또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나 같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대접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대접은커녕 개코나 이제 완전히 왕따 취급을 당하니까 지금 서러워서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그러면 어쨌든 국진당이나 용산 쪽에서도 그 광화문 집회를 좀 해달라고 막 그 용역을 줬잖아. 응?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고 그 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아, 영향 분명히 그러겠죠. 네. 이제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탄핵 집회만 듣고 보면 숫자가 줄어요. 탄핵 집회도. 탄핵 집회만 듣고 보면. 그런데 그 대신에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그날 하루에 막 다른 장소 열리는 그 숫자를 전체를 합해보면 훨씬 많아진 거지. 전체 숫자는. 아, 각 지역별로 이제 조금씩 저희 뭐 지역별, 단위별, 뭐, 그 다음에 민주당 따로 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종교계 따로 하고 이러니까 지금 다 흩어져서,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전체 합하면 더 많아지고 있고, 그것은 확실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한 장소에 한꺼번에 다 모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집결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대포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공갈 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이 그 무섭다고 안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용산 집무실 마당에 뭐 중소기업인들을 모아놓고 맥주 파티를 벌였다면서요. 네네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나도 자영업자인데 왜 난 안 부르는 거? 아, 왜 우리 군산 맥주는 안 사간 거야? 기분 나쁘네. 이마트 사장님 오고 하든 보니까. 아니, 근데 그 뭐 50 몇 개나 되는 테이블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돌면서 한 잔씩을 처마셨다며. 네네, 그렇다면서요. 그럼 아무리 맥주라도 50 몇 잔을 50잔이면 맥주 한 병에 3잔 나오나요? 3잔? 아유,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는 500잔이라도 드세요. 뭐 그걸 의심합니까? 아유, 걱정 마시오. 500잔도 드십니다. 대단하네요. 매일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500잔, 아유, 우습지 뭐. 근데 재밌는 게 그 모임 전에 네. 각 거기 중소기업 업체에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잘 한다고 생각하느냐.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물은 거야. 각 중소기업 사이에다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다 잘한다고 하겠지. 직접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해서도 괜찮죠? 하면 괜찮죠? 하겠는데요, 보니까. 아니, 뭐 잘하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응답 77%가 나왔대.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멧돼지가 이게 진정한 여론이다. 그렇죠. 그 지지율이다.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그랬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23%는 잘 못한다고 대놓고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3% 그렇게 말한 중소기업은 잘 살아남으려나 제가 모르겠어. 이제 그 긴급 대출 빨리 상환시키고 자금 지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 상환시키고 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세무조사 시키고. 근데 이게 지금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지금 노동자 얘기했지만은
중소기업 이 대표들,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경제 논리를 잘 알아야 돼. 노동자들, 우리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은 누가 중소기업 제품을 어떻게 사냐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지 중소기업 제품, 대기업 제품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이렇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런 정책, 또 자본가들만 위한 정책 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 낙수 효과도 옛날 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서민들이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도는 거지. 낙수 효과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 낙수 없었지. 효과가 있어. 뭔 낙수야. 표현하기 좋은 그냥 말 맞아나일 뿐이죠. 사실. 밖에 비 오니까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는 좋더라. 아, 이제 어제 오늘 비 그래도 참 시원하고.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해 그 우리 성장률을 1.6%에서 1.4%다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1.1%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거든. 왜냐면 물가 인상률이 3%가 넘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최저임금 그거 지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되잖아, 회의를. 그런데 만약에 동결을 시킨다거나 만원 몇만 원을 결정한다고 하면 노동자는 진짜 거의 망하는 거예요. 실질 그 생계비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전 대표 말한 것처럼 무슨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 주는 것이 그 중소업자 또는 그 자영업자를 살리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죠. 절대 되게 아니죠. 멍청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가장 쉬운 논리로 경제 논리를 펴는 건 뭐냐면 노동자가 옛날에는 15일 단위로 그 일당을 계산해 줬거든. 그걸 간주탄다고 그러지. 간주탄다고. 그러면 보름 동안 일한 임금을 노동자들이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타갖고 어디로 가? 대포집 가죠. 술집으로 싹 가는 거야. 대포집 가죠. 술집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왕창 풀어요. 외상값도 갖고. 외상값도 갖고 막 그날 하루 밤새 마시고 막 뚱땅거리고 막 또 안 갈 때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온 돈이 밖으로 시장으로 도는 거예요. 돌아야지. 이게가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 아주 간단한 논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 어려운 말로 뭐 기본소득 찾고 뭐 찾고 막 찾는데 그게 아주 간단한 건데. 기본소득 어렵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는 것조차도 노동자들이 이제 부담을 느껴야 한다면 편의점 안 갈 거 아니야. 아니, 일반 서민들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그러면 편의점 상세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럼 안 되면 그러면 지금 몇 푼 안 되는 최저임금도 또 못 줄 거 아니야. 못 주지. 그러면 그 최저임금 못 받아서 또 쫓겨나는 사람은 또 소비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럼요. 이게 악순환인데 과연 이걸 모르나? 모르지. 몰라? 무조건 자본가들에게만 퍼주면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그걸 뭐 노동자한테 가는 인건비 자체를 줄이면 그 마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기업 이윤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뭐 그게 경제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낼 거라고 기부금을 낸다든지 그럼 뭐 세금을 이런 걸 많이 거둘 수 내겠다. 있다고 네, 착각을 뭐 하는 이런 거지.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거보다 진짜 세금 많이 걷는 거는 부가가치세거든. 소비를 하면서 10%씩 따박따박 걷어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일 큰 건데 무슨 법인세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 그러면 되겠네. 저 천공처럼 노동자들 다 완전히 퇴치해버리고, 임금 하나도 안 줘보지. 하나도 안 줘보지, 그냥. 그래갖고. 밥은 누가 주지? 아니, 그래갖고 그냥 로봇으로만 가동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통해서 만들어만 보지. 그게. 그럼 노동자들 다 퇴치시키고. 아니,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건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나저나, 대포집은 왜 대포집이요? 대포집이, 그러니까 예, 원래 대포집이. 옛날에 그런 왜 말 대포집이라고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지, 뭐,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넘어와가지고 막, 무서워서 벌벌 뜨는 게 어떻게, 남도선에는 막, 동네마다 골목마다 막, 대포집이, 그 대포라는 게, 큰 대접에다가, 막걸리 한 잔술씩 사먹는 선술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포라고 그걸 그러는 거예요? 대포라는 큰 대접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남조선에는 웬 대포가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었죠. 아, 저 젊은 양반이 대포집 찾길래. 그러니까 아니,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원래 노동자분들이 보름에 한 번씩 말 그대로 품삯 받는 거잖아요. 품삯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거의 뭐 담배 한 보루 사고 부산가 갖고 쌀 그때 팔아먹을 쌀 하나 넣어놓고 이제 본인들 그렇게 가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오셔가지고 그날은 뭐 통닭 진짜 그 치킨도 안 주고 근데 통닭 한 마리 사갖고 쌀 팔아갖고 오고 지금도 쌀 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먹을 만큼 먹고 생긴 내려놓고 남은 돈 엄마한테 주잖아. 그래 엄마한테 그 돈 가지고 또 시장 가서 살림 필요한 걸 사고 콩나물 300원 값 사고 막 아이들한테 또 용돈도 몇 푼이라도 주고 그게 이렇게 해서 회전이 돼야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경제 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 직을 유지하는데 거기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권이 끝나길 바라고 아니, 그러니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본가만 위하는 사실 경제 정책이 걔네들은 걸 포장해서 자유경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난 그 말도 너무 웃겨. 그게 왜 자유경제야.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시장의 자유를 맡겨놓는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 자유대 함정이 우길 전범기를 달고 부산항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조 우길기 전범기하고 이 뭐 해상 자유대 육군이 해대 애들이 쓰는 그 우길기가 약간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우길기는 원이 한 중심에 있다면 야, 사이드로 빠질 네네네. 그건 알죠. 네네네. 그건 거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일본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야. 그 윤석열이나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놈 하는 얘기가 우길기와 자유대 함기는 다르다. 그런데 이거죠, 이거. 근데 그렇지, 맞지. 그렇지.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길기와 자유대는 똑같다. 일본에서 그러는 거야. 일본 똑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달고 오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야, 걔네들도 손발이 맞아야지 뭐 거짓말을 하지. 걔네는 걔 지들끼리 손발이 안 맞네. 야, 그래가지고 어떤 패러디가 나왔냐면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 사진이 반드시 있는 거하고 살짝 키우식을 찍어줬어. 그거 다르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새끼는 외놈입니다. 정말 쪽팔려하고. 그럼 나치기도 이렇게 그렇지. 딱 돌려서 써도 괜찮은 거네. 달면 돼. 오, 잘도 되네. 근데 야. 아는 사람들은 알겠는데 저희 모르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그걸 되게 디자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국 외국 축구 선수도 이런 사람들 모르고 그냥 예쁘다고 갖다가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 포스트. 아니,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그거 잘 몰랐어. 그 우길기 그걸 잘 몰랐어요. 국주의 딱 그 상징물이잖아요, 사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지난번 월드컵 대회 때도 둘 다 쫓겨났잖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게 스포츠에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새끼는 심리적인 일본 놈도 아니고 본질적인 일본 놈.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자유대 함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관함식이 있었지. 있었잖아. 관함식이 있는데 우리를 달고 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관 우리가 못 달게 해도 달고 온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순신 일을 달자. 그때 걔네가 안 하고 그랬잖아. 안 왔잖아. 못 왔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을 했냐고. 맞죠. 진짜 자부심도 가지고 이건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지랄이야? 지난번에 일본에서 관함식 할 때는 또 우리 거수경례도 국방부 장관 가서 거기다가 거수경례하고. 나 진짜 돌아버리게. 그러니까 스스로 속국으로 인정을 하는 꼴이죠. 근데 왜 온대요? 이 자유대 함정이 왜 온대? 모르겠어. 난 관심 없어서 승질나서 왜 오는가도 안 알아봤는데. 국방부는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고요. 아니, 통상적으로 자유대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유대 해상 자유대 함이 들어온다면 전에 나라 국기인 일장기를 단다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국기니까. 그 지난번에 현충원에도 뭐 달잖아. 그러니까 국기를 달고 온다면 뭐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야. 국가, 국가니까. 그쵸. 근데 왜 그 국기를 안 달고 전범기를 달고는 의도가 지네들은 뭐 그걸 뭐 해군 뭐라고 하니까. 뻔히 보이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니까 상관없다. 아니, 다르니까 저는 그 함정이 오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 뭐, 아니, 함정이 우리나라, 이게 오는 이유가 해상에 들어오는 게 문제 아니야? PSI 해상 차단 훈련을 하는데 훈련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야. 네네네 하는데 일본 자위대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차단해야 될 대상이 차단 훈련을 하러 오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단받아야 될 놈들이 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라고 하는 그쵸. 이유가 절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공격을 할 수 없는 자기네 나라를만 지켜야 할 일본의 자위대 함이 왜 남의 나라 항에 입하? 그게 그 말이. 일본이 자기네 헌법을 바꿔서 무슨 조항을 넣었냐면, 그게 평화헌법 해가지고 평화헌법에 넘어가잖아요. 뭘 넣었냐면,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와 관련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어. 그 통과된 건 통과된 아니야. 통과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조항을 넣으면, 자기네들은 어느 나라든 사실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야. 하더라도 지네 헌법부터 고쳐놓고 난 다음에 하든가 지랄하든가 연병하든가 해갈 거 아니야. 이거는 지네 헌법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군대로서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지. 군대로서 군대가 인정하는 아니야. 국제법상 군대가 그런 거고.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군대 자체를 해산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군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군대로 인정해주는 꼴이고 국방부에서 그거를 통상적인 행위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모르는 사람들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일본 군대지 일본 군대 이름이 자위대인가 보지 이게 된 거죠 뭐. 근데 사실 뭐, 자위하는 부대야? 그니까요. 근데 사실 저기 윤석열 정부가 그럴 권한이 있겠어? 다 미국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야, 근데 무슨 결정권이 있어? 근데 이재희가 없어도 40분 벌써 지났네.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염수 시찰단이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는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고 네네. 하는데 한편에서는 아마 7월 달에 방류가 결정되면 그때 발표할 것이다. 일단 일본에서 계획이 7월이래요? 7월? 7월에 방류 예정이라 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아마 발표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자 뭐 정부 여당은 이제 앞장서서 하니까 갖다가 치고 그러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나 또 우리 국민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사실 뭐 집회 수준까지도 바라지도 않겠고 사실 목소리 내가지고 방류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결의안. 근데 우리가 일본을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막냐고.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난 국제적으로 답답한 게 그거야.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차피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야당 단독으로라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해놓으면 그게 우리의 공식 의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그걸 했는데 그걸 하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식도 없지?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국제 그 환경단체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국제 환경 단체들은 계속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 네. 뭐해, 걔네들? 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저기 국제 재판 이런 데다 할 수 있는 일이 제소하고 해야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반대 의사 표시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제소를 했다고 쳐. 네. 그러면 제소해서 그것이 제소할 요건이 되는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건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법에 관한 일이 이게 아니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은 자연재해 그럼 이걸 어떻게 막냐고. 자연재해 때 망가진 거기 때문에 고의방출이 아니니까 법으로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게 타당성이 없어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밖에 네. 없는데 이것은 사법에 관한 일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전쟁도 미국이랑 아니고. 외국도 이렇게 입 다물고 있고 다 지네 나라 앞으로 다 흘러올 건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근적 인접 국가들야만 사실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놈들도 공식적으로는 그냥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수산물 들어오는 거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걸, 방류를 못 막으면 수산물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 이번에 그 관광단 갔다 오면서 오히려 더 뱀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야.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리서치부라는 데 의뢰해가지고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85%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래요. 그러면 일찍 인간 절반 이상도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얘들은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 의견과 맞는 것만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아까도 그 똑같은 그러니까 진정한 지지율이 77%라고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봐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외교부 일창원이라는 놈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일본 오염수를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미친. 아유, 이 미친. 그러니까 욕은 못하겠거든. 아니 상상한 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전부 일본에서 온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저희 저희 아들 와 있잖아요. 초등학생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물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그 오염수 일본에 지금 핵 원자로 원자로가 방사능. 다 녹아가지고 막 물로 막 쳐부은 완전히 그 물이 완전히 오염된 물이거든. 그런 거를 막 바다에다 막 뿌리겠다는데 일본이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물고기들도 기형 이상하게 생기고 우리가 방사능 먹는 그걸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솔직해서 좋아.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나 대통령실 이런데 간첩이 한두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일본 놈들을 갖다 채운 것 같아. 마치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놈들이 총독부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다르지가 않아. 다르지 않아요. 창시개명만 했을 뿐이지. 이게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어쨌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산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선을 안 먹는다고 쳐. 우리가 횟집도 안 가고 그렇다고 쳐봐. 근데 사실 멸치로 육수 내거나 이게 다시다 같은 거 이게 생선을 안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안 먹는다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름에 바닷가에 피서는 안 갈 것이며 소금으로 만든 바닷물로 만든 소금은 안 먹을 것이며 해조류도 안 먹을 것이며 미역 안 먹을 거지.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얘가 생일날 미역국 먹는 그게가 거죠. 그냥 안 먹는 걸로 끝나냐고. 그러면 횟집은 다 망할 것이며 수산업자들은 다 망할 것이며. 부산 어떻게 해요? 수산물센터 이번에 오픈했어. 그거 괜히 됐잖아 이거. 아, 군산에 또 회 파는 분 한 분 계시잖아. 그 생선 파는 분. 선장님이요? 그 선장님은 지금 우리 잡아 먹으려고잖아. 그랬어요. 회단 뿌린다고. 허허. 난리도 아니더만. 아니, 그래요. 진짜 완전히 우리를 개 모델이라고 그러더만 그냥. 아예. 지 혼자만 세계에서 덜 똑똑하더만. 아니 근데 나는 그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게. 그분이 생각하는 모조리가 대한민국의 85% 인구 중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생선 장사를 하면 자기 목에 걸린 거야. 오히려 더 나가서 엄청 반대를 하고 해야 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생선이 안 팔린다잖아. 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단세포야? 아니, 안 해봐야? 이상이 없다. 그거 반응해도 이상이 없다는 주의를 갖고 하니까 그 생선 먹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본인이 진짜 그 또 나온 얘기지만 본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겠냐고. 아니 그 본인은 마실 수 있다고 쳐. 자기 자식 자기 손자한테 먹으라고 할 수 있겠냐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손자 손자 손녀가 생겼어 뱃속에.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거 찍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람이 많은데 내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엑스레이 검진을 한다. 그것도 만류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방사선. 그렇지. 미세한 방사선 비품인데도. 미세한 방사선 엑스레이 얘기인데 그것은 그나마 밖에서 쏘는 거야. 밖에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먹는 그러니까요. 신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하물며 그것조차도 그 거부감이 느껴지고 꺼려지는 건데 지금 이거를 물에 타면 희석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물을 연병한다고 돈 퍼들이 갖고 돈 들여서 바다로 보내냐고. 그리고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 뭐냐면
중국도 핵발전소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물을 바다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이 사람들 바본가 멍청인가? 아니 거기가 지금 핵발전소가 터졌어? 거기가 지금 뭐 지진 나서 아니 그 물하고 거기 냉각하는 물하고 일반적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물하고 이 파괴돼가지고 여기 핵 연료를 직접 시키는 물하고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하냐고. 아니 무슨 이건 진짜 초등학생들도 알 내용이야. 그걸 가지고 괴담이라고 이걸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 선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아. 뭐 그 말에 너 일부 옳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진짜 그냥 순수한 냉각수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염수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고 쳐. 그러나 공식적으로 거기가 드러난 바가 없어. 그렇지. 그럼 몰라. 그럼 거기서 상령에 내가 똥 싸고 또랑에다 버리니까 우리도 똥 싸서 버리고 진원에는 야씨 그냥 똥통 안에 들어다가 통째로 버려도 된다는 논리잖아. 똥에는 저기 핵이 없어요. 똥은 괜찮아. 그러니까 똥은 자연 분해돼. 그러니까 그리고 웃기는 게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그 핵 잠수함에서 쓰고 나온 장갑 같은 걸 바다에 버린다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니야. 그거를 난리치고 체르노빌 때 난리를 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일본에서. 그래갖고 장갑 하나 또 못 버리게 다 해놓은 거야 일본 그 놈들이 그 러시아 핵 잠수함에서. 그 정도로 했던 놈이고 또 웃기는 거 2021년도에 국진당 시원 6마리가 일본 오염수 방출 안다 결의안 냈잖아. 아니 근데 그건 얘기 아니 근데 내가 들어봐. 그때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나도 어쨌든 그래도 그 대외적으로는 공식 입장은 문재인 정부나 그때 여당에서는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 그때 우리가 21년도에 그렇게 결의안 채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머지는 새끼다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든가 뭔 입장을 180도 바꾸는데 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시켜서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정치적인 해법 또는 경제적인 해법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얘네들은 진짜 그게 과학이잖아.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 정치가 아니고 과학으로 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인류의 대재앙이 올 이런 심각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냔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나마 야당 단독으로라도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 반대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대한민국 국기로 해놔야 된다. 근데 전국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 방류할 거 아니에요? 일본애들? 이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 돼? 말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은 최소한 아니 행동은 근데 해야죠. 이거 진짜 나는 진짜 심각해요. 나는 이제 뭐해? 난 뭐 먹어? 다시 고기 드셔야죠. 다시 고기 진짜 드셔야죠. 샐러드나 처먹고 이래야 되겠네. 이제 그 얘기도 그 정도 하고요. 근데 어저께인가 이제 우리 그 중국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엄청 좋아한대잖아. 근데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 화장품이 1년에 얼마쯤 줄 알아요? 연간 70조 원씩 팔아요. 70조. 그런데 매월 10%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대. 왜 그러느냐? 그 빠진 자리를 일본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그것을 성장하고 대한민국 자리를 뺏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용역을 주는 게 대만 문제 좀 건드려봐. 대만 문제 건드려봐. 그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시장에 줄어드는 것을 일본이 들어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베트남 시장도 지금 한국은 줄고 일본이 그 자리를 계속 뺏고 들어간다는 얘기. 그런데 미국 반도체 회사 마크론이 못 팔먹는 자리는 한국이 들어가지 말라? 우리 그 눈치 보고 있잖아. 왜 이런 그렇지 진짜 이해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진짜 이거는 본질적으로 일본 내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말 나온 김에 어쨌든 그 이제 여당이었다 야당이 된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을 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사실 저희도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나 보수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게 본인들한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액션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년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선, 공천, 이것만 현안이 돼 있으니. 내년 총선이다. 정치적 혐오감이 요새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4월이죠? 사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 여당 사람이든 고위공직자란 말이 그렇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윤석열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 그러면 언젠간 아무리 길어도 4년 후에 윤석열 정권은 끝나고 지들도 다 내려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지들이 이렇게 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적인 문제를 다 지들은 지금 다 구속하고 수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자기들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 지금 현실만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현실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헌법을 바꿔서 연임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니 끔찍한. 아니 그게 끔찍하지. 이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웃기겠다. 헌법 바꿔서 연임하면. 그러니까 그게 수박들하고 야. 일약한 게 두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팀에서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조기 탄핵시켜서 지네가 정권을 잡는다. 수박 중심으로.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윤석열과 협의해서 내각제 개헌을 해서 일본식 내각제를 끌고 간다. 참의원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순으로 우선 왕수박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내가 다시 이어받아서 계속 돌아간다. 두 가지 이유라는 거야. 수박들이 윤석열 당선시킨 이유가. 그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아니, 사실. 그게 만화 같은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냥 웃어 넘기고만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도 아니고요. 둘이 경선하겠지. 근데 그때 또 소문이 즐겁겠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우리가 경선하면 진짜 끝내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설마 그러겠어라고 한 것을 설마 아니거든. 우리 다 하고 있는 거 다 해왔잖아. 제가 생각해도 되게 타당성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들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고 이게 뭘 다 못 얻었다마는 지금 우리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에 보도가 된 건데 우크라이나에 10조 원 우리가 지금 지원하잖아요. 현금을. 근데 40년 동안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1.2%인가? 그것도 10년 지나서 거치를 하는 건데 10년 거치.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준 10조 원을 가지고 삼부토건이 일하는 돈을 주는 거야. 삼부토건이 누구와 관련된 많지. 저번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나왔던 이름이잖아요. 삼부토건. 그러니까 거기 뭐 줄리부터 다 연관돼 있고 다 연결돼 있죠. 수박도 연관돼 있고. 근데 그러니까 낙제도 있지 않나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면 10조 원을 가지고 삼부토건에 돈을 벌게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웃기는 게, 그 중에 3조 원은 한 년에 치마폭으로 들어갈 것이다. 삼부토건 이낙연 테마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삼부토건 주식이 엄청 올라오고, 하늘로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짜 후쿠시마 용광로가 터진 것만큼이나 큰 사건인데 우리 모르게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요? 간단해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155mm 포탄 33만 발이 지금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실질적으로. 아직도 도착 안 했대요? 뭐 이렇게 오래 가요? 근데 그것을 확실히 택배는 한국 택배가 미국 한국이 빨라. 미국에서 페덱스로 보냈어요. 미국에서 주는 이름으로 가능한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어. 대한민국 한글로 다 써 있어. 곡사포, 대한민국 곡사포. 그러니 천세적 난국입니다. 어쨌든. 이거 야 그래도 우리가 이재희 씨에 대한 예의로 한 3분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을? 끝내야죠. 그 마지막까지 하죠. 이재명 대표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사회자로 복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 봐야지 알죠. 당원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 저는 우선 반기는 얘기고요. 사실 저는 진짜로 뭐 영상 편지 같은 영상 편지 하나 쓰고 싶은데요. 영상 편지 아니, 오케이. 아니, 영상 편지 자. 그냥 이겁니다. 그 전에는 당대표가 되기 전에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게 만약에 조금 길이 다르더라도 명확하게 본인의 명쾌한 논리로 일을 진행할 때는 사실 저도 뭐 전화까지는 아니어도 응원의 문자 메시지까지도 보낼 정도로 박수를 쳤는데 사실 지금의 이재명에게는 사실 문자조차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응원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좀 바른 길, 멋있는 길을 만들어줍사 응원했던 이재명 대표께서 이재명스럽지 않은 행동을 몇 개월간 보여주셔서 사실 근데 애정이 좀 시간이 없어졌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저번 대통령병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걸려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수월하게, 안전하게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다른 세력과도. 굳이 투쟁할 필요가 없다. 네, 나답지 않지만, 이게 편하고 안전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저희 같은 사람은 없어진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재명스럽게, 이재명답게, 그렇게 이재명처럼. 돌아올 거예요. 네, 이재명. 돌아온다고 하고 지금도 발언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니까 돌아올 겁니다. 그래요. 방송 마칩시다.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본래의 사회자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 뭐 믿고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글쎄, 그거 때문에 그런 거다 모르지. 누구 있어요? 없잖아. 니네가 나만 믿을 사람 있어? 이진은 아닌 것 같고. 안대진도 아니야. 자, 이재명 대표님,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은 무도한 정권과 피 터지게 싸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도 빠집니다. 제발 돌아오시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재명 싸워라! 파이팅! 돌아와라, 이재명. 돌아와라! 이재명! 이재명은 돌아오라. 오늘 방송은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없어.